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냉큼 집어먹은 4살 아이. 우리는 그 아이를 의지가 약하고 앞날이 어두운 실패자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마시멜로, 똑같은 방,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인데 한쪽은 12분을 참고 다른 쪽은 3분 만에 무너집니다. 무려 4배나 벌어진 이 차이를 만든 건 아이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직전에 어른이 약속을 지켰느냐 배신했느냐 그 단 한 번의 경험이었죠. 인생을 좌우한다던 그 유명한 실험은 사실 참을성이 아니라 아이가 믿어도 되는 세상에서 자랐는지를 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환경이 만든 격차를 사람의 됨됨이라고 완전히 착각해온 셈이죠. 그 아이가 자란 세상이 얼마나 안전했느냐, 그게 진짜 답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실험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아이는 텅 빈 방 안책상에 홀로 앉고 눈앞 접시엔 마시멜로 1개가 덩그러니 놓입니다. 다른 장난감도 함께 있어줄 사람도 없이 오직 그 달콤한 과자와 아이만이 남는 거죠. 연구자는 내 살배기도 알아들을 만큼 쉬운 말로 규칙을 당장의 하나냐, 조금 더 기다린 둘이냐 하는 단순하지만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방을 나가버리고 아이는 태어나 가장 어려운 결정 앞에 홀로 남겨집니다. 눈앞의 유혹과 미래의 보상 사이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아이는 문이 닫히기 무섭게 냉큼 집어삼키죠. 15분이라는 시간은 어른에겐 눈 깜짝할 순간이지만 내 살배기에게는 영원처럼 아득한 시간이거든요. 눈앞에 놓인 달콤한 과자를 앞에 두고 오지도 않은 미래의 보상을 위해 참는다는 건 어린아이에게 정말이지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반면 어떤 아이는 몸을 베베 꼬고 두 눈을 질끈 가리고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고 손이 닿지 않게 아예 제 손을 깔고 앉아가며 끝까지 버팁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 귀여운지 지켜보는 어른들은 웃음을 참기 어려웠죠. 그런데 바로 이 15분의 씨름이 훗날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수십 년간 온갖 책과 강연에서 인용되며 한 사람의 인생을 예언하는 마법의 시험처럼 떠받들어진 거죠. 이 실험은 1960년대 후반 스탠퍼드 대학의 한 부속 유치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실험을 설계한 사람은 월터 미셸이라는 심리학자였죠.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무려 600명이 넘는 아이가 그 달콤한 과자 앞에 차례로 앉았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유혹과 씨름한 셈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처음엔 미셸이 아이들의 미래 따위엔 관심조차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가 궁금했던 건 훨씬 소박한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눈앞의 유혹을 견디려고 대체 어떤 꾀를 부리는가 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참아내는지 그 방법 자체가 알고 싶었던 겁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 실험의 더 쉬운 거창한 의미와는 애초에 거리가 멀었던 셈이죠. 가장 오래 버틴 아이들은 순전히 의지력으로 이를 악문 게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딴 데를 보거나 아예 등을 지고 앉거나 저건 진짜 마시멜로가 아니라 그냥 그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 실험은 인간의 의지를 재는 잣대가 아니라 아이들이 유혹을 어떻게 요리조리 피하는지 그 귀여운 잔꾀를 관찰하는 소박한 연구였던 겁니다. 누가 더 독한 아이인지 겨루는 시험 같은 건 애초에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는 한참 뒤에야 붙었습니다. 처음 실험을 하고 여러 해가 지난 뒤 미셸과 동료들이 그때 그 아이들을 다시 수소문한 거죠. 어느새 10대가 된 아이들을 찾아 4살 때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4살 때 가장 오래 참았던 아이들이 훗날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에서 평균 2대 10점이나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고작 유치원생 시절의 과자 하나가 10년 뒤의 성적표를 미리 예언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이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겨우 4살에 인생의 승패가 갈린다는 얘기였으니까요. 바로 이 순간 평범한 실험실 결과 하나가 전설로 둔갑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듣고 싶어 하던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세상은 이 결과에 열광했고 마시멜로 하나로 인생을 점친다는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성공은 운이나 돈, 어디서 태어났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말이죠. 대신 사람의 됨됨이, 끈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욕망을 참고 더 나은 미래를 택하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매력적인 생각이죠. 내 인생의 열쇠를 온전히 내 손에 쥐어주니까요. 환경이 어떻든, 태어난 배경이 어떻든 내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거부하기 힘든 희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 더없이 달콤한 위안을 안겨줬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게 운이나 배경 덕이 아니라 순전히 스스로 노력해 얻어낸 정당한 대가라고 조용히 속삭여준 거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마다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공한 사람에겐 자부심을, 실패한 사람에겐 자책을 안기는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그러니 의지력이라는 복음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죠. 학교는 이걸 교과 과정에 넣었고, 기업은 직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며, 부모들은 과자 앞에서 머뭇대는 제 아이를 보며 남몰래 그 아이의 미래를 가늠했습니다. 미셸 본인도 수십 년 뒤 이 주제로 베스트셀러를 펴냈는데 그 책 제목이 핵심을 그대로 드러냈죠. 바로 자제력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비밀 열쇠가 다름 아닌 참을성이라고 대놓고 선언한 셈이죠. 이 단 하나의 능력이 좋은 인생을 굴리는 엔진이며 마치 근육처럼 얼마든지 단련할 수 있다고 약속한 거죠. 그렇게 마시멜로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자기계발서와 강연 교육 프로그램이 줄줄이 딸린 거대한 산업으로까지 자라났습니다. 부모들은 과자 앞에서 머뭇대는 제 아이를 보며 남몰래 그 미래를 점쳤고, 사람들은 아이가 눈앞의 유혹을 참기만 하면 밝은 앞날이 보장된다고 굳게 믿게 된 거죠.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원래 실험 안에 뻔히 드러난 채 숨어 있었죠. 바로 그 아이들이 대체 누구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같이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 교직원의 아들딸이었어요. 지구에서 손꼽히는 명문 대학 캠퍼스 아니나 그 근처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이었던 거죠. 애초에 배고픔이나 불안을 겪어본 아이가 거의 없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유명한 후속 연구, 그러니까 대학 시험 점수를 비교한 바로 그 조사에서 실제로 추적에 성공한 아이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안락한 동네에 살던 아이들 90명 남짓이었죠. 세상은 이 좁디좁은 표본 하나에서 감히 인간 본성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90명 남짓한 부잣집 아이들의 이야기가 인류 전체에 적용되는 진리로 둔갑한 셈이죠. 그런데 이런 표본에는 더 깊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유복하게 자란 방 안에서는 힘겨운 어린 시절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애초에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으니 가난이나 불안정이 남긴 흔적은 처음부터 시야에 잡히질 않았던 겁니다. 마치 부잣집 아이들만 모아놓고 키를 잰 뒤 영양 상태가 키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애초에 굶주려 본 아이가 그 방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거의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무도 이 실험을 제대로 된 규모로 다시 검증해보지 않았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그럴듯한 이야기였던 탓에 다들 그냥 사실로 믿어버린 거죠. 그러다 2018년 마침내 3명의 연구자가 이 실험을 새로 돌려봤죠. 타일러 와츠와 그레그 덩컨, 그리고 하오난 콴이라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실험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실험을 훨씬 더 크고 더 공정하게 다시 설계했어요. 명문 유치원 한 곳에 아이 90명이 아니라 전국에서 900명 안팎의 아이를 모은 겁니다. 소득도, 인종도, 자라온 가정 환경도 제각각인 아이들이었죠. 원래 실험이 결코 담아내지 못했던 진짜 세상에 가까운 폭넓은 범위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바꿔놓을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바로 각 아이가 어떤 가정에서 왔는지를 함께 따진 거죠. 부모가 가진 돈, 교육 수준, 가정이 얼마나 안정적인지까지 전부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과연 그 마법이 여전히 통하는지 확인해 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대부분 통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과 훗날의 성공 사이에 연결고리가 아예 없진 않았지만 그 크기가 모두가 그토록 믿어온 것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인생을 좌우한다던 그 대단한 힘이 알고 보니 반쪽짜리였던 셈이죠. 게다가 아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까지 계산에 넣자 그나마 남아있던 효과마저 대부분 흔적도 없이 녹아 사라졌습니다. 마치 손에 쥔 눈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듯 말이죠. 마시멜로를 참는 것 자체는 알고 보니 그 하나만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진짜로 보여준 건 아이의 의지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집에서 왔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을성이라는 껍데기 아래에는 사실 그 아이가 자란 환경이라는 알맹이가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 전체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마시멜로를 냉큼집은 아이를 나약하고 충동적이며 앞날이 어두운 아이로 봤죠. 그런데 그 아이는 됨됨이 시험에서 낙제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였어요. 참는다는 건 두 번째 마시멜로가 정말로 온다는 걸 믿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걸 약속한 어른이 진짜 돌아와 약속을 지킬 거라고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아이가 그런 믿음을 가질 만한 경험을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차이가 정말 아이의 선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2013년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자들이 바로 이 물음에 더없이 깔끔하고 영리한 방식으로 답을 내놓았죠. 마시멜로 실험에 작은 장치 하나를 덧붙인 겁니다. 이들은 마시멜로가 등장하기 전에 한 가지 영리한 장치를 미리 심어뒀습니다. 먼저 아이 한 명 한 명을 어른과 함께 간단한 미술 놀이에 앉힌 거죠. 그리고 그 어른이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몇 분만 기다리면 새 미술 도구를 잔뜩 가져다 주겠다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 어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볼 첫 기회였던 셈이죠. 절반의 아이들에게는 어른이 그 약속을 곧이곧대로 지켜 정말 좋은 재료를 한가득 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두 번째 약속을 했고 그것마저 어김없이 지켰죠. 이 아이들에게 어른이란 곧 약속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세상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걸 몸으로 배운 셈이죠. 그런데 나머지 절반의 아이들에게는 어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방을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미안하다며 착각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둘러댔죠. 그러고는 또 한 번 약속을 했고 그 약속도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아이는 이미 그 어른의 말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배운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학습이 끝난 바로 그 다음에야 진짜 마시멜로가 등장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울 만큼 극명했어요. 어른이 믿을 만하다는 걸 방금 배운 아이들은 평균 12분을 기다렸습니다. 반면 어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운 아이들은 겨우 3분밖에 참지 못했죠. 앞서 겪은 단 한 번의 배신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른은 못 믿을 존재라는 결론을 새겨넣은 겁니다. 똑같은 마시멜로, 똑같은 방,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약속을 지키는지 아닌지 그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 인내심이 무려 4배나 벌어진 거죠. 이건 아이의 타고난 됨됨이가 아니라 불과 몇 분 전에 겪은 경험 하나가 아이의 행동을 통째로 바꿔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참을성이란 게 아이 안에 처음부터 박혀있는 성격이 아니라 처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반응이었던 겁니다. 믿을 만한 세상에서는 누구든 참을성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번쯤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도 그 약속이 매번 조용히 없던 일이 되는 걸 지켜본 아이를요. 늘 사준다던 장난감은 끝내오지 않고 곁에 있어주겠다던 부모는 번번이 자리를 비웠죠. 그런 아이에게 기다림이란 실망만 되풀이되는 헛된 희망일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 아이에게 두 번째 마시멜로를 내미는 낯선 어른은 그저 또 한 명의 약속 안 지킬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껏 살면서 어른의 약속이란 게 얼마나 쉽게 뒤집히는지를 뼈저리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러니 확실한 걸 지금 챙기는 건 그 아이의 됨됨이에 금이 가서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방 안에서 유일하게 보장된 승리를 영리하게 택한 거죠.
오지 않을지도 모를 두 번째 마시멜로에 인생을 걸기보다 손안에 확실한 하나를 지킨 겁니다. 자, 이제 그 실험이 수십 년 동안 진짜로 재고 있던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건 아이 안에 든 강인함이 아니라 그 아이를 둘러싼 환경의 안정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의 의지를 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가 자란 세상의 든든함을 재고 있었던 거죠. 부모가 약속을 지키는 집아이는 대개 돈도 넉넉하고 시간도 여유롭고 저녁밥이 제때 차려지는 평온한 가정에서 자랐죠. 그런 아이에게 세상은 예측 가능하고 믿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반면 일찌감치 과자를 집어삼키는 아이는 지금 눈앞에 있는 좋은 것이 아침이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삶을 살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지금 당장 손에 넣는 것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몫이니까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면 오늘 확실한 하나가 내일의 불확실한 둘보다 나은 겁니다. 한쪽 아이는 참을성 있어 보이고 다른 쪽 아이는 충동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둘 사이의 격차는 사실 두 아이가 그 책상에 앉기 훨씬 전에 각자의 집에서 이미 다 쓰여 있던 겁니다. 마시멜로 앞에 앉는 순간엔 그저 그 결과가 드러났을 뿐이죠. 우리는 그 격차를 가져다가 엉뚱하게도 됨됨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죠. 환경이 만든 차이를 사람의 인격 차이로 둔갑시킨 겁니다. 바로 이게 의지력 신화 밑에 조용히 숨어있던 속임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 편안함이 강인함에 대한 정당한 상이라고 믿게 만들어주거든요. 동시에 힘겹게 사는 사람을 보며 결국 저 사람은 간절함이 부족했던 거라고 속으로 슬그머니 단정 짓게 만들죠.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그 사람 개인에게 떠넘기는 편리하지만 잔인한 논리인 셈입니다. 우리가 자제력이라 부른 건 사실 미래에 안심하고 걸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가 약속을 지키고 내일이 오늘처럼 안전하다고 배운 아이의 여유였던 거죠. 반대로 우리가 나약함이라 부른 건 사실 단 한 번도 안전하게 느껴진 적 없던 어린 시절인 경우가 많았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세상에서 몸으로 익힌 생존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린 시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가 사람을 평생 조용히 따라다니거든요. 누군가 남은 몇 푼을 저축하지 않고 다 써버리는 걸 보면 참 자제력이 없다고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왜 저렇게 앞날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혀를 차는 거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사는 세상이 애써 모은 돈은 다음 응급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연체료, 내 잘못도 아닌 위기에 번번이 날아가 버린다고 계속 가르쳐 왔다면 어떨까요? 저축이 무슨 소용인가 싶어지죠. 그렇다면 있을 때 그 돈을 마음껏 누리는 게 오히려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 어차피 사라질 돈이라면 지금 나를 위해 쓰는 게 남는 장사니까요. 결국 인내란 오지 않을지도 모를 미래의 거는 내기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내기는 누군가 당신에게 걸어볼 만큼 안정된 미래를 쥐어줬을 때만 걸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사람에게 참고 아끼라는 말은 공허한 훈계일 뿐이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돈을 헤프게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 모든 이야기 속에도 작지만 진짜인 신호 하나가 묻혀 있긴 합니다. 자제력이 아예 의미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릴 때의 그 참을성이 조금은 훗날까지 이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작은 속삭임 정도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부풀리고 부풀려 만든 그런 인생을 좌우하는 거대한 함성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그 마시멜로는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 뒤에 버티고 선 가정을, 그 아이가 살아온 세상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었을 뿐이죠. 우리는 그 거울에 비친 환경을 보고 엉뚱하게도 아이의 됨됨이를 읽었다고 착각한 셈입니다. 그 최초의 실험 어딘가에는 마시멜로를 바라보다가 이 약속은 믿을 만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확실한 걸 챙길 수 있을 때 챙긴 4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실패자라는 딱지를 붙였죠.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라고요. 하지만 어쩌면 그 아이야말로 그 방 안에서 가장 정직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살아온 세상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니까요. 그 아이는 그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뼈아프게 배웠을 뿐이에요. 두 번째 마시멜로가 늘 오는 건 아니라는 그 씁쓸한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지금 당장 원하는 걸 향해 손을 뻗는 걸 보고 나약함이니 의지력이니 하는 그 손쉬운 판단이 마음속에 슬며시 스칠 때 딱 한 번만 그 판단을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세상이 그동안 기다림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왔을지를요. 누군가는 믿어도 되는 든든한 세상을 손에 쥐고 자랐고, 또 누군가는 그 무엇도 믿지 말아야 할 온갖 이유를 손에 쥐고 자랐으니까요. 그 차이가 우리가 됨됨이라 부르던 것의 진짜 정체였던 겁니다.